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지고 있는 폐배터리 시장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한다, 아니면 진출한다, 성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일단 정의를 좀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첫 번째로 LFP 배터리 원료 생산 기술을 개발을 했다 라고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LFP는 예전에 한번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긍정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또는 차세대의 물량, 차세대의 단어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조금 움직였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산 리튬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합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배터리 수요도 다양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재련 기술을 잘 활용해서 모든 2차 전지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의 전문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이클이 지금 도래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기차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차를 막 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폐차라든지 이제 오래된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배터리들이 좀 막 생산이 되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조금 선취를 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선점을 한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중에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에서 한 요 정도 파일만 차지하고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 화학은 요런 수가 나와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 외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기관들도 그렇기는 한데, 투신과 연기금의 물량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좀 연속성을 가지고 나서 조금 물량들이 좀 크게 나와주거나 크게 들어와 주는 거가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한 달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기관 같은 경우는 금투 물량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정도 두 개 정도죠. 투신과 연기금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은 일단은 최근에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한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열흘은 매도가 많았고, 최근 열흘은 매수가 조금 많았다 정도, 이 정도로 조금 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꼬리들이 앞전에 있는 이 물량들을 소화시키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예요?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꼬리를 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차라리 눌리는 구간을 내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5일선을 돌파한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쭉 밀려서, 다시 쭉 밀렸잖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 한 37,500원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죠. 37,500원 요 라인을 딱 돌파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종가 라인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죠. 종가가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 차라리 얘가 그때 추세가 단기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결국은 이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꼭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긴 했죠. 그래서 요런 액션들이 나와주는지, 요런 양봉들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차라리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너무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어요. 주말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가 이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변수가 발생을 했죠. 중동에서 좀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동에서도, 물론 이제 중동에서의 이런 무력
투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전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쟁이 나타나는 변수가 발생을 했고, 미장이라든지 다른 나라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뭐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왜 이렇게 많이 밀렸는지 의아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체력을 갖고 있는 코스닥이라서 그것도 조금 살짝 신경이 쓰이죠. 좀 아쉽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